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이수정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종, 낭종 등으로 산부인과 수술을 하신 혹은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던데 그럼 수술 후에 회복기간은 얼마나 잡으면 될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혼자서는 막막한 부분들 오늘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기에 당연한 증상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도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만 참고하세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복부를 절개하는 개복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개복에 비해서 절개가 적다 보니 회복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수술이든 단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복강경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이 가스통인데요. 종종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가장 힘든 게 가스통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실 정도로 통증 강도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통은 수술에 사용된 가스가 수술 후에도 일부 복강 안에 남은 경우에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혹은 가스가 위쪽으로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면 쇄골, 어깨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가스통은 수술 후에 수일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나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환자분들마다 개인차가 큽니다. 가스통의 빠른 호전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걷는 것과 깊숙하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장관 운동 촉진을 위해서 껌 씹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을 때의 팁은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평지를 산책하는 정도로 걸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체력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걷게 되면 컨디션 저하 같은 여러 문제들이 동반되면서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 총 30분을 걷는다면 10분씩 3번, 하루 총 1시간을 걷는다면 15, 20분씩 3, 4번 나눠서 체력에 따라 조절해줘야 합니다. 걷고 나서 특히 어지럽고 기운이 많이 빠진다면 한 번에 걷는 양을 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걷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대부분 1, 2주 안에 가스통이 거의 다 좋아지는데요. 혹시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는 통증 말고도 메스꺼움, 구토, 변비 같은 증상들이 오래 과하게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혹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 추가 검사와 처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산부인과 수술 시에 수술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수술 후에 얼마간 질출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도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수술 봉합 부위도 한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아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없다가도 가끔씩 소량의 출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3, 4주 정도까지는 당연히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출혈이 지속되더라도 의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질 출혈이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혈의 양인데 월경량이 가장 많은 월경 1, 2일차의 양보다도 출혈량이 많은 경우 혹은 1시간에 대형 패드 1개를 다 적실 정도의 양이라면 수술 부위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주변 응급실이나 수술하신 병원에 바로 가셔서 정확한 평가와 처치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대량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술 후에 한두 달까지도 쪼그려 앉지 않고 힘쓰는 무리한 운동이나 이른 삼가고 그리고 성관계 등 큰 자극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출혈의 경우와 함께 수술 후에 특히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증상들로는 열이 나는지 복부 절개 부위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적으로 측정되는 경우 그리고 열이 나면서 우리 복부 상처로 진물이 나면서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도 동반이 될 수 있는데요. 열이 난다면 복부 절개 부위를 밴드로 덮어 놓은 경우에도 안 보이니까 뭐 하고 무작정 덮어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겉에서 밴드를 봤을 때도 뽀송해야 할 부분이 누렇게 혹은 붉게 젖었다면
절개 상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처의 확인과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한 염증 수치의 확인이라든지 항생제 등의 처치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 공급이 회복에 도움이 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술 후에는 우리 위장관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 변비에 부작용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알려진 너무 기름진 음식들보다는 담백하게 그리고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경우에는 수술 후 2주까지는 우리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스통과 유착을 줄이기 위한 가벼운 걷기 운동을 제외하고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와중에 우리 허리 골반도 아프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제 무슨 운동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술 후 한 달까지도 되도록 조심하시고 평지 걷기 운동과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 강도는 수술 후 2~3개월까지 차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격한 액티비티 같은 운동은 수술 후 2~3개월까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부인과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의 양상과 기간, 예방관리법과 함께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부인과 수술 중에서도 특히 자궁경부암 수술과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